4시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쓸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느낀다. 근데 입문하는 농업인이 그걸 꿈꾼다? 벌써 시작부터 엄청나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고 뭐에 홀린 듯이 덜컥 저거다 싶어서 뛰어들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청년 농업인 여러분은 왜 농업을 하려 하시나요? 이 Y라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깊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 왜라는 부분을 먹고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조업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웠기에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 잠시 가족들이 하는 일에 몸을 맡겨 도움을 받으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럴까요? 스마트팜이라는 시설이 눈에 들어왔고 상당히 저에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고 뭐에 홀린 듯이 덜컥 저거다 싶어서 뛰어들게 되었죠. 아마 지금 이야기가 최근 지원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매력적으로만 보였던 그 당시 농업을 보는 시각과 현재 저의 생각은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스마트팜은 생각보다 많이 스마트하지 않았고 여유로울 줄 알았던 농업인의 삶은 전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비공식 통계 중 왜 70%는 역귀농을 하는지, 왜 스마트팜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는 어려운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냐고요? 포기했다면 시공을 전면 중단하고 선 털고 나가려 했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확신인지 오기인지 성장이 더딘 제 유튜브 채널처럼 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전 잘못된 생각을 들춰내 보면서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꼭 한번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말 그대로 스마트의 유행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TV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하는 순간 무조건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는 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 누가 제일 먼저 꺼낸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어느샌가 스마트 온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약간의 전달 오류 가 있었지만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일단 스마트가 붙다 보니 여타 다른 직업군들처럼 쉽고 빠르고 편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산물 생산에 있어 전체 영역이 스마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당시 저처럼 홀려버린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마술이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 단어의 주체는 사람인 부분에 비해서 농업에서는 스마트의 주체가 식물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배에 집중되는 경향이 큽니다. 수확과 선별, 포장이라는 물리적인 부분까지는 스마트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결국 이 물리적인 부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진 청년 농부들이 많은 창교육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농업을 하려고 했나? 생각부터가 잘못됐다. 혹시나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런 건 전혀 현 세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발전의 싹을 잘라버리는 정말 나쁜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이 힘들고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찐 어른이자 선배니까요. 저는 아직 한참을 경험해 봐야 알 것 같지만 저 물리적인 영역이 생각보다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색상, 성숙도, 사이즈, 무게 등의 항목이 판매를 위해서는 그룹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비교적 환경 제어라는 숫자로 조정할 수 있는 재배 영역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한 장비나 혹은 프로그램 또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 설계 원칙은 명확한 기준입니다. 농산물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라면 스마트팜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자일 겁니다. 그런 분에게 스마트팜 장비까지 장착된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입문하는 농업인이 그걸 꿈꾼다? 벌써 시작부터 엄청나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방송과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농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들 중에 내 시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쓸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느낀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줄 알고 입문했습니다. 때 되면 심고, 때 되면 약치고, 때 되면 수확하고, 때 되면 출하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평화롭게 생각했었는데 그 때 되면 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본잡기를 실수로 엎어져 시작하지 못해서 교육과 특히 견학 위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장의 현실과 농장주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때 되면 이라는 걸 알기까지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자는 것 이외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도 제법 많은 분들이 하셨고요. 여유와 안정은 계좌가 말해준다는 명언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정적인 시간 관리와 여유로움을 누리려면 매년 일에 대한 변수가 줄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은 날씨가 변수가 되어서 바뀌고 전염병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져서 바뀌고 유행하는 병해충이 바뀌고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바뀌고 제어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입문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변수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문하기 전에 세운 매출 계획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지는지 새삼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에 입문하셔서 저처럼 직업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시는 분들, 자신의 생각이 정말 맞는지 많이 고민을 해본 것 같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시면 서로 쌍욕을 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진지하게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어떤지 물어보세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친구가 한마디는 해줄 겁니다. 포기하시란 이야기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지 꼭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패 사례만을 찾아 추려보는 방법입니다. 어느 농가를 방문하시든 본인 농가의 농산물이 제일 좋고 제일 뛰어나고 제일 낫다고 자부하십니다. 그럼 세상에 제일 좋은 농산물만 있게요. 솔직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규 교육이나 견학이 끝나고 별도의 시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규 시간에 이런 질문은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으니 꼭 피하셔서 눈치껏 질문하시면 의외로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일이나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에서 배울 점이 더욱 많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의 심리는 성공과 장점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실패와 단점은 가리고 싶어 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장점은 단점들이 가려진 부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콘텐츠를 디스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와는 다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찾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었을지 그 내면의 솔직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어그로, 소위 조회수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극적인 소재와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는 없는 세상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어긋난 욕심을 내게 되면 왜곡된 이야기도 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전 영향력이 있지도 않지만 어긋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약간은 미숙한 상황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런 어긋난 욕심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꼭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